네, 네, 데이터 과학 텀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9학번 최지수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중고차 가격 예측입니다. 우선은 데이콘에 있는 중고차 가격 예측 문제를 풀었습니다. 여러 개의 피처를 바탕으로 중고차 가격을 예측하는 문제이고, 노트북,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있는 그 코드를 읽어 나가면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은 EDA인데요. 처음에 로드를 데이터를 하고 이제 처음 몇 개를 뽑아 보시면 11개의 피처를 가진 1015개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우선 ID 칼럼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드랍을 하고요. 또 NAN이 있나 확인을 해보았는데 이 대회에 있는 문제에서는 이제 없다고 보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숫자 형식을 그 지수 표기 방식으로 되어 있는 걸 이제 소수점으로 바꿔준 후에 이제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숫자 형식으로 된 피처들의 경우에는 연도인 2어에 있는 미니멈 값인 1217년도의 값이 약간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어 보였고, 오브젝트 형식으로 된 카테고리 밸류들에서는 페인트가 이제 색깔인데 색깔 값이 종류가 76개나 되는 게 약간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이 76개나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 차 색깔이 과연 이제 중고차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소문자와 띄어쓰기, 뭐 빈칸 이런 거를 체크를 해보았고 약간 있었기 때문에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페인트 값을 보니까 역시 블랙에 블랙 점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실버인데 슬리버라고 쓰는 이런 사소한 오타들이 있었고 제가 그거를 다 일일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인트를 보시면 한 개짜리 색깔이 상당히 많은 것을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도미터가 아마 주행거리였던 것 같은데요. 주행거리와 이제 타겟 프라이스의 상관관계를 보았습니다. 어, 오도미터가 많을수록 값이 내려가는 약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역시 탐구해 보았는데 처음에 이어를 탐구하자 굉장히 이상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역시 아까 봤던 1200년도의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를 망치고 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한번 제거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대로 해 보았고 그 다음에는 평균 값으로 이제 저 1200년도를 바꿔서 해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1200년도를 그냥 없애서 해 보았습니다. 평균 값은 이제 저 1200년도를 제외하면 2009가 나왔고 중앙값이 2009, 평균값이 뭐 2012였는데 뭐 비슷하니까요. 그리고 저걸 포함하면 2008 정도가 나왔었는데 발표에서는 이제 뭐 평균을 고를지 중앙을 고를지는 사실 제 수준에서는 그냥 고르는 거였기 때문에 그럴듯한 값으로 그래서 이제 평균이라고 하면은 뭐 중앙이나 평균값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대충 했구나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치를 제거하기 전에는 이어와 타겟의 상관관계가 0.04로 굉장히 미약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오도미터는 0.26으로 이제 마이너스 값이긴 하지만 0.26으로 나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치를 제거한 후에는 0.47로 상승하였고 평균으로 한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0.46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거보다는 그래도 평균이 저는 약간 더 끌려서요. 0.01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평균으로 이제 대치를 하는 방식을 해 주었습니다. 네, 아래 보시면 이제 그래프에서도 이제 아까와는 달리 이 경향성이 확실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 값에 대해서 탐구해 보았습니다. 색 중에서는 솔직히 아래 그 하나하나 두 개짜리 색들에는 저는 큰 관심이 없었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버, 화이트, 블랙을 보았는데 제 관심사는 이 실버, 화이트, 블랙 중에 어느 것이 가장 이 마더라고 하죠. 이 전체 집단과 비슷할지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만약 이 셋이 전부 상이할 경우에는 이제 아더라는 이제 나머지 짜투리 페인트들을 이제 한번 볼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이 중에 화이트가 상당히 이제 모집단과 유사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이트를 이제 약간 차의 값을 차의 색깔을 모를 때에는 약간 화이트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옆에는 이제 is imported 항목인데요. 이건 역시 new, locally used, foreign used 중에 foreign used가 전체 데이터와 가장 유사한 분포를 보였습니다. 나머지 두 값은 그렇게 비슷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foreign used를 대표값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네, is imported를 보시면 foreign used가 전체 1015개 중 744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포 역시 비슷하고 대표하기 굉장히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엔진 역시 i4 엔진으로 채택해 주었습니다. 네, 이게 엔진은 좀 많았어가지고 네, 그래프가 두 개 있네요. 네, 다른 카테고리 값들은 예를 들어 트랜스미션의 경우를 보시면 전체가 한 1000개 정도 되는데 그중 965개가 오토매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분포를 보고 말고도 할 것 없이 트랜스미션은 오토매틱으로, 퓨엘은 페트롤로 채택해 주었고, 타이틀의 경우에는 차 종이야말로 저는 굉장히 이제 특별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대표값을 하고 뭐 하기에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또한 이게 하나의 값에 몰려있지도 사실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가장 많은 도요타 캠리를 이제 대표값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네, 이제 데이터 가공입니다. 방금 전까지 한 EDA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공하여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제 테스트하는 항목이 남았습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데이터 가공을 통해 문자를 수정하고 뭐 필요 없는 ID 칼럼을 드랍하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에러와 마이너 값들을 대표 값으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아까 보시면 메이저 페인트의 경우 페인트 값의 상위 18개만 뽑은 후에 그 18개에 포함되지 않으면 화이트로 바꿔주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어의 경우에도 1900년대 이전에 생산되었거나 2022년도 이후에 생산되어 있는 이 아웃라이어 또는 에러들을 이제 전부 2008년으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션을 통해 카테고리컬 밸류들을 원하드 인코딩을 해주었는데요. 원하드 인코딩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개가 있지만 밸리데이션을 할 때는 사실 make column transformer로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일단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인 데이터를 쪼개서 밸리데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의 경우에는 엑스트라 트리스 레그레서와 랜덤 포레스트 레그레서, 그레디언트 부스팅 레그레서를 활용해서 이 세 개를 모두 모은 그 모델스에서 전부 넣어놓고 그것들이 나온 이 값을 평균 내주는 앙상블 기법을 활용해 주었습니다. 네, 평가 기준은 min M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이제 만든 함수에서 밸리데이션을 진행한 결과 0.27 정도의 에러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똑같이 이 값을 내주어야겠죠. 근데 테스트 데이터는 기존의 데이터와 카테고리컬 밸류의 도메인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차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 너무나도 많이 나왔던 차인데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make column transfer를 할 경우 이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칼럼의 그 개수가 다르고 또 내용물도 다르죠. 그래서 원하드 인코더를 사용해야만 이제 제대로 원하드 인코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드 인코더를 각자 이제 해서 fit transform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까 그 밸리데이션 셋과 트레인 셋을 모두 합쳐서 만든 트레인 셋으로 학습을 시켜줬습니다. 네,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아까처럼 이제 에러 처리와 이제 대표값 처리 이렇게 해 주었고요. 원하드 인코딩을 아까 만든 원하드 인코더를 통해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CSV 파일로 결과값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물론 앙상블을 사용하였습니다. 아까 쓴 모델을 그대로 썼습니다. 네, 결과값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생겼는데 제가
대회 일정이 6월 10일까지고 코드 제출 마감이 6월 14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험을 6월 10일 근방에 본 후에 이제 12, 13 이때 열심히 할 생각이었는데 제가 이미 완료된 대회를 확인을 분명히 했었는데 그때는 CSV 파일을 제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회는 그거를 막아두었습니다. 연습 제출을 막아둔 대회여서 저의 이 그 테스트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네, 베이스라인 코드는 0.42의 밸리데이션 에러를 보여주었습니다. 주석으로는 0.266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그대로 이제 파일을 이제 당연히 그냥 다운로드를 받아서 돌린 것인데 0.42가 나왔고 이게 아무리 돌려봐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또한 제가 코드를 읽던 중에 예를 들어 앙상블을 모델을 만들어 놓고 정작 모델 하나만 쓰고 있다거나 하는 세세한 오류를 발견하였고 그거를 고쳤는데도 이제 0.42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였고 0.27의 제 모델이 더 좋은 결과를 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베이스라인 코드는 원핫 인코딩을 사용하지 않았고 뭐 이 EDA 과정도 저랑 좀 다르고 어쨌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테스트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이대로 끝날까도 생각을 하였지만 이 프로젝트를 확장해서 다른 문제를 또 하나 풀기로 하였습니다. 네, 케글에 또 다른 중고차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아까는 약 1000개 정도의 데이터가 있는 문제였는데 이 경우에는 6000개의 트레인셋을 제공합니다. 저는 이 6000개를 다운받아서 쪼개서 제 나름의 트레인셋과 테스트셋을 아예 직접 만들어서 이 제가 지금까지 얻은 중고차 데이터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만든 모델로 새로 트라이를 해봐서 이제 저만의 대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네, 케글 데이터입니다. 이 케글 데이터는 아까 본 데이콘 데이터와 중고차라는 점에서 비슷하긴 합니다만 엔진이 CC 형태로 나와 있고 마일리지가 제공되고 시츠가 있는 등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제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애초에 시작부터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완전히 쪼개서 테스트 데이터는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트레인 데이터를 역시 밸리데이션을 또 해주는 게 정상이긴 한데 이미 한번 밸리데이션을 제가 한다는 걸 보여드렸고 어쨌든 저는 테스트 셋을 이번에 해보고 싶었고 또 이게 제가 너무 급하게 하느라 이거는 약간은 의도적으로 생략을 하였습니다. 네, 진행하겠습니다. 트레인 데이터에 CC 등이 붙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엔진이 몇 cc인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스트링은 사실 수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파싱하여서 플롯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엔진, 마일리지, 파워 그리고 뉴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여기 이 데이터는 프라이스에도 그 원화 이런 돈 단위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공이 필요하였습니다. 네, 아까처럼 수치 데이터들의 대표값을 추정하였습니다. 또한 미니멈 밸류와 맥시멈 밸류를 봤는데 그렇게 이상할 정도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시츠 항목에 미니멈이 0이라는 것은 약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좌석이 0인 차는 조금 미묘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뉴 프라이스와 시츠가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우선 이 뉴 프라이스와 시츠와 프라이스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이 데이터에 있는 correlation between features with replace는 이 replace는 사실 이게 오타입니다. 네, 뉴 프라이스와 프라이스는 0.65의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신차 가격과 중고차 가격이 연관됨을 생각하면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만 시츠는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0.06을 보였고요. 이 수치는 단순히 0.06이 아니라 제가 시츠에 있는 그 0개짜리 좌석을 제거도 해보았고 아니면 4개짜리로 이제 바꿔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0.06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츠는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라고 거의 생각이 들었고 시츠는 드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시츠의 좀 자세한 결과이신데 보시면은 4개짜리 시츠여도
뭐 값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많이 탄다고 비싸지 않다. 이렇게 하고 시치는 드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외 피처들의 상관관계입니다. 프라이스와는 대부분 나쁘지 않은 상관관계를 보입니다. 파워와 엔진이 0.75, 0.65로 상당한 관계를 보이는 것이 또 상당히 느낌이 있습니다. 다만 킬로미터스 드라이브는 0.01이라는 매우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함이 들었습니다. 킬로미터스 드라이브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 굉장히 많이 탄 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만 저 이상치가 그 전체적인 데이터를 망가뜨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저거를 제거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굉장히 분포가 다양하고 연관관계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드랍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엔진, 파워, 뉴 프라이스는 굉장히 훌륭한 상관관계를 보였기 때문에 계속 안고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뉴 프라이스에 보시면은 가격이 0인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것은 약간 오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뉴 프라이스의 오류를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높은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대소문자와 띄어쓰기를 확인해 보았는데 대소문자와 띄어쓰기는 아주 미세한 차이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생략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대문자가 있고 띄어쓰기가 있는 것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더 정확한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6,000개 아니 4,800개 중에 한 10개 정도를 위해 띄어쓰기를 전부 없애는 것은 저는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차종의 대표값을 골랐습니다. 사실 차종이 매우 분포가 다양하였기 때문에 하나를 고르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가장 비슷하고 또 상위권에 이제 많이 분포하고 있는 XUV를 골랐습니다. 마힌드라 XUV 500 차량입니다. 네, 지역의 경우에는 역시 뭄바이를 골랐습니다. 분포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연료의 경우에는 디젤을 골랐습니다. 네, 트랜스미션의 경우에는 매뉴얼을 골랐습니다. 매뉴얼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오너 타입은 퍼스트를 골랐습니다. 오너 타입은 이제 퍼스트가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를 전처리하였습니다. 아까 데이콘 문제에서도 하였던 데이터 전처리이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짧게 설명하자면 NAN 값들을 아까 고른 대표 값들로 채워주고 이상치 값들을 아까 고른 대표 값들로 채워주고 또 너무 마이너한 값들 역시 대표 값으로 채워주고 이제 로케이션, 퓨엘 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인셋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감당 가능하였지만 네임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100개 정도만 이제 추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까 보여드린 XUV로 통일을 해주었고요. 킬로미터스 드라이브과 시츠를 이제 드랍해주는 모습입니다. 네, 원핫 인코딩을 역시 진행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앙상블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결과 트레인셋 에러는 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스트셋 에러는 16%가 나왔습니다. 아까 경우보다 데이터가 많아지니까 확실히 좋아진 모습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중에 제가 제일 특별하다고 생각하였던 뉴 프라이스를 제외한 데이터입니다. 뉴 프라이스는 꽤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대부분의 데이터가 뉴 프라이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뉴 프라이스 칼럼을 드랍한 후에 뉴 프라이스가 없는 버전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이거는 뉴 프라이스 제거 버전이 아니라 PPT에서는 수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거 버전은 맞는데 뉴 프라이스가 NAN인 것들을 제거한 후 뉴 프라이스 칼럼은 남겨둔 버전입니다. 아까의 경우에는 뉴 프라이스 칼럼을 제거한 버전이었고요. 뉴 프라이스를 남겨둔 버전에서 뉴 프라이스끼리 남아있는 약 20% 정도의 데이터로 이제 학습을 하고 또 테스트 데이터도 사실 많이 줄었겠죠. 어쨌든 뉴 프라이스가 있는 애들로 한번 해본 버전입니다. 테스트 에러는 3%가 나왔고 트레인셋 에러는 13%가 나왔습니다. 약간의 향상 정도가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트레인 데이터셋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뉴 프라이스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만큼의 성과는 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존에는 7%, 16%였기 때문에 각각 3% 정도가 줄었는데 확실히 뉴 프라이스의 위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느낀 점, 배운 점, 어필할 점을 발표하겠습니다. EDA를 통해 데이터의 상태를 확인해보고 그 중요성을 실감하였습니다. 이상치 처리를 통해 데이터를 가공해보고 그 중요성을 실감해보았습니다. 에러 처리를 인사이트를 통해 직접 하였고 컬럼 드랍을 인사이트를 통해 직접 하였습니다. 또 주행거리인 오도미터와 킬로미터스 드라이버는 상당히 비슷해 보이는 데이터였지만 상황에 따라서 다른 중요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는 뉴 프라이스를 도입할 경우 극단적으로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표본에는 앙상블 기법만을 포함하였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제 하나씩 또 몇 개를 해보았는데 가끔씩은 하나짜리가 더 좋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이제 앙상블이 더 좋았기 때문에 앙상블을 채택하였고요. 다만 앙상블이 유용하지만 100% 향상됨을 보장하는 것까지는 또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수치와 그래프를 코릴레이션을 통해 확인하였고요. 수치와 그래프로 코릴레이션을 확인하였고요. 대표값을 인사이트를 통해 골라내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원핫 인코딩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였고 원핫 인코딩을 할 경우 한쪽에만 존재하는 도메인 밸류 그리고 너무나도 이제 작아가지고 괜히 칼럼 개수만 많아지게 하고 모델만 복잡하게 하는 투 마이너한 밸류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도한 것까진 아니지만 어쨌든 데이콘과 캐글에서 서로 비슷한 분야의 두 데이터셋을 끌어다가 실험해보고 비교해보고 결합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밸리데이션과 테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1인 팀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2인 팀보다 절반을 해도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3인 팀, 4인 팀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1인 팀으로 진행하였다는 거를 이제 약간 어필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학기 동안 수고하셨습니다.